오늘 투두리스트 웨슴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권예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투두리스트를 주변에 보면 되게 많이들 쓰시잖아요. 뭐 투두메이트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각자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사실 투두리스트를 아예 안 썼어요. 그러니까 평생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제가 MBTI가 INTJ로 완전 J거든요. 근데 왜 J인데 왜 계획 안 세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항상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실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쓰는 게 오히려 더 귀찮은 작업이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일일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 다 했으면 또 다 했다고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다 계획을 세우고 그냥 머릿속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니까 이거를 적는 게 굉장히 귀찮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안 적었었고 네, 그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 투두리스트 웨슴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게 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조화도 안 돼 있고 인덱스도 없고 그리고 막 휘발이 돼요 막. 그래서 이게 휘발 안 되려고 제가 막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맨날. 그러니까 뭐 누워 있으면서도 아 나 내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있고 이런 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그리고 이제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머릿속에서 다 꺼내와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를 다 꺼내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마감일이랑 우선순위, 가용시간 이런 걸 고려해서 하나 딱 고르죠. 근데 이거를 딱 한번 정렬을 해놓고 그 정렬된 대로 다시 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릿속에 가면 다시 또 흩뿌려지니까 이걸 또 다시 생각을 하려면은 매번 다 꺼내와서 정렬하고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제가 별로 큰 문제가 안 됐었던 게 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과제하고 그리고 뭐 팀플하고. 근데 팀플도 사실 3주짜리 하는 거여가지고 이것도 딱 저 3주만 신경 쓰면 됐었고 나머지 뭐 학교도 그냥 고정적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사실 제가 신경 쓸 게 아니었고 뭐 과제도 수업 가면 항상 리마인드가 되잖아요. 아, 이 과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딱히 뭔가 관리를 할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 학기에는 진짜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일단 그 프로젝트로 동아리에서 TF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전공종합 설계에서도 팀플을 하고 있고 두드림이랑 솔루션 챌린지는 사실 그렇게 시간 투자를 지금 막 많이 하는 상태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많이 태스크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프로젝트 4개를 이제 머릿속에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동아리에 신입 부원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인큐베이팅 하는 거도 맡고 있고 그리고 복수 융합전공 튜터링이라고 그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수업은 2개 듣긴 하지만 어쨌든 2개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GDG랑 그 동아리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서류 뭐 공고가 뜨면 일단 지원은 해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정말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거를 매번 다 꺼내오려고 하니까 머리에서 부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고 있는 거 다 떠올려야 되죠 일단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각각에서 할 일들을 다시 다 뽑아와요. 그 다음에 정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머리가 그러니까 이 할 일을 뽑아내는 과정이 너무 그 태스크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 하려 그러고 사실 막 뭐 해야 되는 걸 머릿속에 다 들고 있으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하면 되는데 사실 뭐가 막 많으니까 하기 싫고 뭐 해야 될지도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이것도 짜증나고 막 그러니까 막 하기 막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머리에 막 뭘 안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니면 머리에 안 넣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할 일로 안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메일함을 정리한다거나 뭐 알아보고 뭐 공부한다거나 뭐 책 읽는다거나 운동하거나 이런 뭔가 하면 좋은 건데 지금 당장 막 굳이 필수적이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안 넣으니까 또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되게 나태해지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들고 있으면서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옛날에 유튜브에서 저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기만 하고 실천은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할 일을 관리하는 거에는 GTD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봤고 시간 관리에는 타임 블로킹이랑 타임 박싱이라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GTD라는 게 이게 게링 띵스던이라고 이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유명하신 분이 정의한 그런 건데 이거의 핵심은 그러니까 할 일을 머릿속에 두지 말라 이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다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 GTD를 할 때는 그냥 할 일들을 다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소한 거라도 다 꺼내놔야 돼요. 그래서 인박스라는 데다가 다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모든 걸 다 인박스라는 곳에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걸 주기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박스에서 꺼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나 뭐 나중에 할 일이나 이런 걸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인박스에 막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떠오르는 것들이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이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인가, 할 수 없는 일인가 해서 지금 당장 하기 힘들거나 그러면 이제 썸데이, 그러니까 언젠가 하겠다라는 걸 미뤄두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거를 이제 2분 내에 할 수 있느냐라는 걸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2분 내로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 인박스를 정리하는 그 시점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리스트 중에서 이제 좀 큰 할 일들 있잖아요. 세부 태스크가 많은 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GDG 이거 세션 준비하는 것도 이제 뭐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2개 이상의 태스크가 드는 작업은 프로젝트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건 프로젝트로 가고 하나의 태스크씩 있는 거는 이제 넥스트 액션스라고 그냥 다음 할 일로 이제 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자 분류를 한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박스에 있는 거는 진짜 정리가 안 된 그냥 내가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고 저런 것들은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약간 인박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뭐 예를 들어 일요일 오전 9시 반에 이제 솔질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런 것도 그냥 일단 인박스에 적어두는 거예요. 캘린더에 이제 박으려면 또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서 할 건지 막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제 그냥 여기다 그냥 일단 적어두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존중서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노션에서 이게 태그가 자꾸 오면은 이메일 자꾸 와요. 근데 이메일 오고 모바일 앱에서 알림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 하면 더러워지는 게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메일 알림도 꺼야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것도 일단 여기다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브랜치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나 뭐 미션 뭐 카톡방에 뭐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면 단톡방이 너무 이름이 지저분해서 내가 검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톡방 이름도 약간 제가 검색하기 쉽게 정리를 막 하겠죠? 이런 간단한 것들이 인박스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인박스에 들어가 있고 내가 인박스를 정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시점에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로 분류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아까 예시를 들었던 저 GDG 그 슈몰 세미나 이거 준비하는 거 이런 연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놓고 안에 이제 세부 할 일들을 이렇게 또 그 구글 태스크를 쓰면은 이렇게 뎁스를 넣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딱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타임 블러킹이랑 타임 박싱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두 개가 좀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점이 타임 블러킹은 일정한 시간 블록을 설정을 해서 특정 작업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정해진 타임 블럭에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업이라든가 뭐 약속도 있고 아니면 수면, 잠자는 거 이런 거, 운동, 독서라든가 아니면 내가 방해받지 않고 딱 이 시간에는 이것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을 시간을 딱 블록해놓고 그 안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임 박싱은 이제 특정 작업에 대해서 시간 제한을 두고 작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박싱된 시간 안에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면서 이제 빠르게 그 일에 집중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과제라든가 아니면 뭐 공부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타임을 박싱을 해놓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구글 캘린더랑 구글 태스크를 통해서 GTD랑 그리고 타임 박싱, 타임 블로킹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제가 구글 캘린더랑 구글 태스크를 고른 이유는 일단 무료라는 점이에요. 이게 뭐 투두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박스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뭘 할지를 적어놓지만 내가 언제 할지 모르는 일들을 다 정리해 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두메이트는 제외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거 말고도 틱틱이라고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매년 구독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조금 이제 구독료를 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무료인 구글 캘린더와 구글 태스크를 고려를 해봤고 알아보니까 동기화가 되게 잘 되고 그러니까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맥북이랑 갤럭시 폰을 쓰고 있는 그런 혼종으로서 이제 그런 뭐 어느 한 앱에서만 어느 한 플랫폼에서만 되면은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고 또 한 페이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았고 UI UX도 이게 드래그 같은 걸로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저번 주에 이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저렇게 시간이 안 들어있는 시간 그냥 휴식 시간, 그러니까 논 시간이요. 유튜브를 갔다거나 뭐 엄마 가족끼리 떠들었다거나 뭐 이런 딱히 그냥 뭔가를 하지 않고 흘러가던 시간들이고 나머지는 이제 뭔가를 하고 이제 지나갔던 시간들인데 일단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거든요. 뭐 개발, 개인, 잡무 그리고 일정을 이제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업무 관련된 거랑 유흥이랑 저 취업 같은 거는 이제 뭐 서류 접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따로 정리를 해놨고 운동이랑 수면도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캘린더를 여러 개 만들면은 이 각자마다 이렇게 그 색깔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도 저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약간 그 뭐지 컬러 코드 같은 거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렇게 코드를 그 색상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안에 캘린더 설정 여기 설정 및 공유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은 각 캘린더별로 알림 같은 거를 이제 커스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그 유흥 관련된 일정인데 이게 이제 누구 만나러 간다거나 뭐 약속 잡힌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는 건데 이거는 저는 이제 하루 전 그리고 2시간 전 15분 전 이렇게 알림을 받고 싶어요. 그럼 저건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수면 같은 거는 내가 1시간 전에 알림을 받아서 이제 1시간 후에는 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뭐 이렇게 알림을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캘린더별로 알림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이랑 그 일정 관련된 것들을 알림을 해놓고 나머지 1, 2, 3, 7 이건 이제 타임 박싱과 타임 블로킹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다가 너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뭐 유튜브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드러내기 좀 그래서 가려놓긴 했는데 이거 이제 구글 태스크라는 화면인데 이게 이게 구글 캘린더 화면이고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이게 마우스가 되나?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글 태스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태스크로 넘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인박스랑 그리고 넥스트 액션을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처리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뭐 1시간 내외로 처리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저 롱은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일, 그리고 투데이는 이제 오늘 할 일들인 거예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아까 말했듯이 2개 이상의 태스크가 있는 일들을 이렇게 분류해놨고, 저 썬데이는 이제 언젠가는 하겠다, 약간 언젠가 시간 되면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일인데 처음에 인박스에 다 들어오잖아요, 일들이.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드래그를 통해서 넥스트 액션이랑 프로젝트, 썬데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짧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넥스트 액션의 숄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걸 롱으로 넣고, 태스크 많으면은 프로젝트에 넣고, 그리고 지금 일단 당장 할 생각이 없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건 썬데이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일 아침에 저 각각의 것들 중에 오늘 할 것들을 투데이 항목으로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구글 캘린더에 보면 옆에 사이드 패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투데이 여기 사이드 패널에 보면은 여기에 이거 누르면은 또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투데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옵니다. 끌어서 이제 시간에다가 넣는 거죠. 여기 나 이 일을 할 거다, 뭐 이걸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여기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구글 킵이라는 것도 옆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다 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는 제가 나머지 그 개발이랑 개인, 잡무 이런 거를 이제 타임 블로킹 관점에서 쓴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좀 그냥 뭐 유튜브 보니까 이렇게 아이콘으로 하는 게 이뻐 보여가지고 이제 아이콘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에 대한 그냥 설명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놨고, 이 QR 코드는 들어가면 그 제 깃허브 주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 QR 코드나 한 거고, 이걸 어디다 쓰냐면은 제가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일반 알람으로는 안 되고 알람 어플 중에 알람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어야 넘어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쓰는데, 이게 제가 어떤 꼼수를 쓰냐면은 이 수학을 처음에 수학 문제를 되게 쉬운 문제를 했어요. 뭐 2자리 더하기 2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암산으로 풀어버리고 그냥 자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3자리 곱하기 2자리 이런 걸 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 잠결에 암산으로 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 꼼수를 알게 된 게, 이제 갤럭시 폰에 보면은 그 듀얼 스크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 멀티로 이렇게 위에는 A 앱을 띄워놓고 밑에는 B 앱을 띄워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가지고 그 계산기를 틀어갖고 계산기를 돌려요. 그 다음에 알람을 풀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무조건 컴퓨터를 켜서 이 화면에 들어가서 아침에 딱 할 일을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QR코드를 아무거나 잡아놓고, 그 알람이라는 어플에 이제 QR코드나 바코드를 인식시켜야만 알람이 해제되는 그런 미션도 있거든요. 그 미션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저 QR을 인식을 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루틴을 이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게 하다 보면 불편한 게 이제 이 일정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드래그를 해서 일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기 10시부터 11시에 뭔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10시부터 11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일정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다이얼로그가. 근데 이게 뜨면은 맨 처음에 이 개발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처음에 세팅이 돼요. 그럼 들어가서 내가 뭐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정 취업에 관련된 거면 이제 그걸 또 눌러줘야 되고 이런 그런 귀찮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그 익스텐션이 있더라고요. 크롬 익스텐션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건데 제가 그 무슨 캡처를 넣어놓은 줄 알았는데 안 넣어놨네요. 이게 캘린더 캘린더 플러스란가? 뭐 그런 그 익스텐션인데 이게 이제 그 주차별로 이렇게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골은 이제 제가 시간을 얼마나 할당을 하려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얼마나 그걸 성취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건데 이 초록색이 이제 저는 개발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을 나 이번 주에 몇 시간을 하겠다라는 걸 목표를 잡아놓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143%를 달성했으니까 내 목표보다는 많이 달성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거는 수면인데 제가 그 하루에 7시간씩 해가지고 일주일에 49시간 자는 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못 자가지고 79%인 거고. 근데 옆에 이거는 운동인데 운동은 사실 거의 안 해서 21%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그런 걸 이제 좀 볼 수 있고 옆에 이렇게 차트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는 잘 안 보는 편이긴 한데 이런 차트 기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제 이 쇼트 네임이랑 그 다음에 옆에 오토 컴플리트 프레디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쇼트 네임스는 아까 이 숫자를 지정해 놓은 게 사실 정렬의 편의성 때문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캘린더가 그 아까 구글 캘린더 창에서 보면은 그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개발이라는 걸 먼저 위에다 놓고 싶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밑으로 놓고 싶은데 이제 그 정렬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냥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그 정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그 앞에다가 넘버링을 한 거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옆에 이제 쇼트 네임이라고 이거를 지정을 해두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넣을 때 예를 들어 5번이 제가 아까 보면은 여기 일정 유흥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5번 일을 넣을 거면은 사실 여기에다 디프리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 눌러서 개발이 아니라 이제 5번 그 일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제 아까 5라는 거는 그 여기서 설정해둔 이 쇼트 네임 있잖아요. 이거를 넣고 콜론을 하고 일정을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 저장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한 그런 기능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오토 컴플리트 자동 완성 기능인데 이걸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면은 일단 이해하기 편한 거로부터 보자면은 이 끝에 엔드 위즈라고 돼 있거든요. 끝에 회의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일정 업무에 넣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스타트, 그러니까 서류 접수로 시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일정 취업에다 넣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뭐 팀플 회의라고 하면 이 끝에 회의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게 저장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일정 업무로 설정이 돼서 들어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뭐 서류 접수 이런 게 시작으로 그 트리거를 해놨잖아요. 그럼 서류 접수 시작을 해놓으면은 그 서류 접수 관련된 그 일정 그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그 아이콘 가지고 이렇게 그 타임 관련해서 그 좀 꾸민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매번 그 이모티콘 들어가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넣고 이게 너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은 그냥 그 할 일 누를 때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은 이 자동 완성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냥 그 선택해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이모티콘을 이렇게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익스텐션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팁이 이 구글 크롬의 페이지를 앱으로 설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은 이제 맥북 그 앱으로 구글 캘린더랑 그 태스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할 일이랑 시간 관리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그런 뭐라고 하지 뭐 해야 될 게 많아서 오는 그런 부담감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좀 생산성도 확실히 높아진 것 같다는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제가 준비한 이 GTD 관련된 그런 이야기고요. 네,
끊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